자, 여러분들 그거를 적어주세요. 최대한 상세하게 얘네 성적과 관련된 부분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거, 또 만약에 뭐 진도와 관련해서 뭘 나가겠다고 예고하신 거 있으시면 좀 꼼꼼하게 적어주십니다. 얼추 듣기로 만점이 11명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결과지, 그치? 그렇게 시험을 하면 어떻게 해. 자, 하여튼 뭐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기말은 당연히 너무 점수가 지금 중간에 뭉쳐있기 때문에 기말은 좀 어렵게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타학원에서 먼저 앞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고전을 하면서 뭐 이게 텍스트로 배우지 않아도 이 고전과 관련된 특징들을 관련된 다른 작품을 통해서 물어보는 뭐 어떤 문제들 좀 적극적으로 출제하겠다, 그런 식으로 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뭐 최대한 그냥 어렵게 나올 거를 좀 저는 기대하고 싶고, 항상 시험이 제일 좋은 게 뭐야 얘들아, 어렵게 나오고 내가 잘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뭐 등급이야 중간기만 합산해서 나올 테니까 잘 마무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해요. 같이 노력해서. 지금 졸려? 졸려 아니야? 이렇게 왜 또 무기력해? 다 아파? 괜찮지? 그리고 이제 너 가은이? 네. 우리 처음 만나잖아. 그치? 선생님은 박은철이고, 전화번호를 좀 저장을 해놓으세요. 또 공부하다 모르는 거라던가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 자, 그 다음에 진도 사항 같은 걸 좀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 진도는 선생님별로 좀 나눠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거나 지금 나가고 있거나 예고된 거. 소설 그거 뭐죠? 소설? 그게 혈의 누람. 무전침입. 서울 1964년 겨울 아니? 무진기행이? 아 맞다. 무진기행이? 응. 어? 아닌가? 오늘 무전침 제대로 안 확인. 무진기행. 무진기행? 아씨 다시 확인할게. 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 1964년 겨울인 것 같은데 무진기행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오늘 뭐 하나 더 올라왔어. 아 그래? 박봉수 씨. 무진기행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김승욱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천재성 있는 소설가거든요. 그분 무진기행도 해? 아 무진기행도 하고 서울 1964년 겨울도 하는 거야? 네. 둘 다 하네. 하여튼 취향 자체는 저랑 좀 비슷해. 니네 학교 선생님이 다들 늙어서 그런가. 하여튼 이번에 한 선생님 문제는 사실 좀 별로였죠. 우리 한 선생님 수업에서는 진짜 한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겠다. 사실 박 선생님이나 양 선생님은 그 선생님 수업 안 들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냈어요. 어느 정도 객관성 같은 게 좀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된 문제들이었는데, 한 선생님은 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저도 이번에 뭐 당연히 뭐 중간고사 대로 돌아가 보면 최선을 다했던 것 같기는 해. 저 나름대로는요.
당연히 니네 이제 시험 보고 나니까 또 저 역시도 스스로 좀 반성하고 보강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시 같은 거는 좀 더 꼼꼼하게 학습을 좀 할 거야. 그래서 뭐 OX 문제라던가 아니면 빈칸 문제 같은 거 아니면 서답형 문제 같은 거 간단하게 좀 주차별로 좀 테스트도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좋은 어떤 그 니네 시험 대비는 가장 직결되는 건 시험 바로 전날에 예상 문제를 똑같은 걸 만나보게 되면 뭐 안 틀리겠죠. 뒤에 것들 받아 줄까요? 니들 안 친해? 서로 몰라? 몰라? 아, 근데 뭐 그렇지. 3인곡이 반 잘려서 올라왔잖아. 거의 반 정도가. 나머지 반은 안 줘요? 안 봤지 니네. 그 3인곡만 PDF 파일이었잖아요. 아직 안 열어봤어? 왜 안 열어봤지?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네, 좀 이상해. 더 나오겠죠? 자, 그래, 하여튼. 야,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쉬웠어, 근데. 좀 빡치게. 하여튼 기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야 되고요. 하여튼 진짜 선생님도 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그래도 좀 지한이는 봤지만 가은이 선생님이 처음 만났는데 내가 또 많은 어떤 나의 성격과 관련된 자아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좀 부담스럽잖아 처음에 그러면. 하여튼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잘 봐보자. 하여튼 선생님도 진짜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봐보자. 하여튼 지한아 너는 시험의 목표가 몇 점이니? 당연히 100점이지. 뭐 부끄럽게 봐. 당연히 100점이잖아. 그치? 이번 시험지 다시 한번 그때 돌아가면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너? 들어? 안 들어? 많이 들어요. 그니까 아쉽잖아. 그치? 아쉽죠. 우리가 이제 기말 끝나고 나서는 아쉬우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저도 이제 안 아쉬우려고 하여튼 저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좀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한테 긴밀하게 연락이 돼야 돼. 이거 저장했니? 아니 저장했어요. 저장하시고요.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랑 양 선생님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선생님이죠. 지금 한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가사들이잖아. 근데 또 그걸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지금 니네가 오늘 배운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작품들이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작품이다.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말로 많은 분석들이 다채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교과서라던가 여러 참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능에도 엄청나게 기출되었고요. 학교 선생님이 개성이 들어갈 어떤 그런 틈이 많이 있지는 않아. 근데 대신에 학습할 양 자체는 많아요. 학습할 양은 많아.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막 그렇게 이상하게 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사실 다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그 한 선생님이 무슨 뭐 극옥승하나무 곁으로 해서 역설법을 잡으시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 시스를 묶어놓고 무슨 가구내고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는 다른 출제자가 냈다라면 그거는 오답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그 선생님이 내시는 거 같고 우리가 뭐 그렇게 가르치고 내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안에서는 객관적인 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면항정가랑 3인국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면항정가랑 3인국에 대한 근데 학교에서 면항정가 절반은 했나요? 소리야. 안 했어? 한 개도 안 했어? 넌 했어? 반 정도? 끝은 안 내고요? 자, 면항정가 누가 썼어? 배웠다며 면항정가 누가 썼어요? 그치, 송순이 썼죠. 혹시 송순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가장 유명한 어떤 문인 집단이 있어. 고전 중에. 그 중에서 호남가단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이왕류의 영남가단이 있고 그거보다 호남가단이 훨씬 유명해. 근데 니 혹시 호남과 영남이 무슨 말인지는 아니? 호남이 어느 지역을 가리키죠? 거기 어디? 전라도 좀. 그렇죠. 영남이 경상도 쪽이고요. 그 호남가단에서 소위 말해서 그 상충곡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정극인. 그 정극인의 제자가 송순이야. 이 면항정가라는 작품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송순의 제자가 누구냐면 가사문학의 1인자인 정철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 작품이 이 흘러낸 이 맥이 제일 유명하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수능을 신경 쓰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수능, 평가원 말고 수능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사가 고전시가로 출제가 됩니다. 가사 문학이.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가사잖아. 그렇지? 갈래산 가사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85에서 90%가 이 호남가단 류의 작품들이야. 물론 거기서도 압도적인 거는 정초의 작품들이 많이 있죠. 정초 우리나라에서 뭐 글을 제일 잘 썼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다. 이 면함정가에서 설명드리면 면함정이 제재가 되겠지? 면함정이 뭐지 얘들아? 면함정은 뭐예요? 가은아 면함정은 뭐야? 정자예요. 여러분 혹시 정자가 뭔지 알죠? 보통 정자가 있는 곳은 어디야?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죠. 그치? 이 정자, 어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이 정자를 세워놓고 이 정자 주변에 어떤 사계절의 풍광 같은 것을 즐기는 어떤 풍류를 담은 사대부의 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릴 텐데 양이 좀 많으니까 그 옆에 여백 있잖아. 광활한 여백 거기다가 좀 중요한 내용을 좀 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요한 내용 먼저 문학을 정리하고 해. 그러니까 이걸 좀 필기하시면서 얘네가 복습하실 때는 최우선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고요. 본문 안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사라는 음문관례를 배워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죠. 니네 1학년 때 뭐 배웠지? 가사 뭐 배웠어? 송민곡 배웠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아마 가사를 좀 배우셨을 거야. 가사라는 갈래의 특징을 좀 이해해보면 우선 음문이기 때문에 정해지는 어떤 운율 형성 방식, 율격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세 글자, 네 글자 아니면 네 글자, 네 글자를 반복시키는 3, 4, 4, 4조의 음수율, 그 다음에 한 구가 네 마디씩 끝나는 사음보의 음보율, 낭송해보면 네 마디씩 끊겨 있단 말이야. 이거의 뭐라고 보시면 돼? 연속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가사는 기본적으로 아주 분량이 깁니다. 얼핏 보면 산문 같은 느낌을 좀 주기도 하는 거. 되게 많은 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니네가 3, 4, 4, 4조 사음보의 율격이라는 건 되게 익숙할 거야. 왜 익숙하지? 3, 4, 4, 4조의 사음보의 율격을 갖고 있는 또 유명한 고전시가 갈래가 뭐 있죠? 뭐 있지? 시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시조는 초장과 중장과 종장의 3단 구성이잖아. 그치? 그런데 가사는 뭐라는 얘기야? 세 줄이 아니라 그걸 길게 늘린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가사를 이해할 때는 우리나라 고전시가 어떤 대표적인 갈래인 시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이해하시면 가사에 대한 이해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가사랑 시조는 출발이 똑같아. 그러니까 시조가 언제부터 출발됐죠? 시조가? 혹시 알아? 뭐 모른다고 해도 모르는구나. 모르냐? 네. 그래요. 고려 말부터. 가사도 마찬가지야. 둘 다 이제 고려 말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시조가 크게 형식상에 따라서 기본적인 시조, 양반들은 어떤 시조를 지었죠? 양반들은 평시조라는 걸 썼죠. 3장, 6구, 45자 내외 이런 거. 그치? 왜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막 되게 새롭지? 그런 거 몰라? 모른다 이렇게 자꾸 몰라? 그런 거? 알아? 혹시 외국에 살다 그래? 그냥 초중고도 한국에서 나왔어?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가사라든가 시조는 배워봤을 거 아니야. 그치? 3장, 6구, 45자 내외. 그렇게 쓰는 게 이제 평시조잖아요. 그럼 이제 근대 이후에 양난 이후에 어떤 서민의식 같은 게 생겨나면서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백성들, 서민들, 여자들도 뭐라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시조문학의 어떤 향유라던가 아니면 창작에 참여했잖아. 그들이 지었던 시조는 뭐라고 하지? 평시조랑 대비되는 거? 그렇지, 사설시조라고 하죠. 그렇죠, 똑같아. 양반들은 뭐 썼냐면 기본적인 형태의 가사인 전격가사를 불렀어. 알겠니? 전격가사를 지어서 불렀다라면 평민들은 뭐냐면 변격가사. 그러니까 양반들이 사설시조 안 쓴 것처럼 그냥 당연히 니네 이제 작가가 있으면 양반이잖아. 그치? 작가의 명이 나오면 양반이고 알고 있죠? 작자비상 아니면? 양반 있으면 그냥 전격가사 생각하면 돼. 근데 얘가 전격이나 변격이냐 뭐 정해진 격식이 있다 거기에 변화를 줬다라는 저기 차이인데 전격이랑 변격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알겠어요? 되게 별로 구별도 사실 시조 평시조랑 사설시조가 중장이 되게 기니까 딱 봐도 티가 나는데 전격가사랑 변격가사는 그렇게 티가 안 나요. 비슷해. 이게 워낙에 단순한 형식이기 때문에 뭐로 구별할 수 있냐면 맨 마지막 구절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격가사는 자 칠판 봐. 전격가사는 맨 마지막 구를 낙구라고 해. 낙구의 음수율을 일반적인 시조의 어떤 종장의 음수율, 어떤 시조의 어떤 종장의
음수율 형태로 끝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시조의 종장의 음수율이 일반적으로 뭐냐면 내 종장의 첫 마디 세 글자로 고정하는 거 알지? 3, 4, 4, 3인데 3, 5, 4, 3이야. 알겠니? 이걸 좀 염두에 두면서 끝내려고 한 게 전격가사고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게 병격가사. 이거 하나만 갖고 구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게 크게 구별되는 특징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3, 5, 4, 3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 맨 마지막. 알겠니? 앞에 있는 5라던가 4 같은 경우는 숫자가 바뀔 수가 있어. 알겠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뒤에는 뭐야? 4, 4지. 3, 4이면 4니까 네 글자로 끝내면 뭔가 연결되는 느낌, 이어지는 느낌이라면 3으로 끝냄으로써 뭐라는 얘기야? 아예 끝마치는 느낌을 준다는 얘기야. 제발 무슨 말인지 되세요? 당연히 시조에 뭐 기본적인 평시조나 아니면 사설시조나 종장 첫마디 세 글자라는 거 너무 중요한 특징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조 종장에 어떤 음수 3, 5, 4, 3 이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쓰는 거 그게 뭐라는 얘기야? 그게 전격가사고 그렇지 않은 게 병격가사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여기다 면왕조가 끝에 한번 바꿀까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 몸이 끊어볼까? 한번 끊어줘. 이 몸이하고 끊어줘. 끊어. 이런 굼도 끊어주시고요. 역 끊은 다음에 끊어주시고 이 잡다. 그럼 이게 어떻게? 3, 4, 3, 3이지. 3, 4, 3, 3이란 말이야. 3, 4, 3, 3. 그러니까 니네가 얼핏 보기에 선생님 3, 4, 3, 3이랑 3, 5, 4, 3이 뭐 이렇게 유사성이 있어요? 별로 없지. 알겠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양반도 있었으면 무조건 전격가사? 전격가사 하면 낙구의 음수를 어느 정도 시조 종장 음수에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야. 포인트가 되는 건 맨 마지막에 음수인 3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가사를 설명하는 거라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연히 뭐라는 얘기하더라? 형식상은 음문이에요. 율격이 있으니까, 정해진 음문 형성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내용상은 서정적인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단 말이야. 분량이 길기 때문에 분량에 제한이 없으니까 뭐 이런 말을 쓰면서 갈래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라는 게 형식적인 갈래라면 내용상 갈래도 있어요. 그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3인곡 같은 경우, 송민곡 같은 경우를 뭐라고 했었지? 6글자로? 그것도 가사인데 6글자로 뭐라고 배웠지? 그거 시험에 나왔을 텐데. 송민곡 충신 연주지사라는 거 안 배웠냐? 배웠지. 그거 시험에 나왔지. 그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야. 3인국도 마찬가지고 3인국이 속편이 송민구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신 연주지사 같은 내용상 갈래인데 면함정가는 내용상으로 뭐로 볼 수 있냐면 칠판 봐. 강호가도로 볼 수 있어요.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노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호가도가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해야 돼. 강호가도의 대표격인 작품이 면왕정가니까요. 강호가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강호한정가라고도 합니다. 강호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세선 바빠. 하지만 자연을 벗삼아 살면 속세에 번뇌한 일들이 없어지잖아요. 그치? 조금 여유있게 삼시세끼. 너네 혹시 삼시세끼라는 프로 아냐? 알아? 봐봐서 삼시세끼 하루 종일 뭐예요? 밥 지어 먹으면서 편하게 그냥 쉬고 있잖아요. 그냥 밥 먹고 또 점심 준비해서 밥 먹고 저녁 먹고 뭐 자고 뭐 이런 거. 일단 니네 이 강호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강호? 강호가 뭐지? 손 올리면 그냥 풀면 강호가 뭐지? 어휘적으로? 리버 앤 레이크야. 알겠니? 강과 호수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일종의 대유라고 보면 돼. 알겠어요? 자연의 어떤 대유야. 대유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부분과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지. 뭐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것처럼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자연의 대유로 강호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우리는 금수? 뭐라고 하지? 강산이라고 하지. 우리는 강호라고 하지 않고 강산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써. 왜? 우리나라 뭐가 많으니까? 산이 많으니까. 그 이게 강호가도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강호가도는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알겠니?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온 거야. 그러니까 강호가도는 얘들아 중국에서의 강호가도는 보통 그냥 자연 친화적인 정서가 주야. 그런 자연 속에서의 풍류. 근데 우리나라 강호가도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뭔가 좀 하나가 더 플러스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냥 자연 속에서의 풍류만 노래하는 강호가도들도 있기는 해. 근데 우리나라 강호가도의 특성은 뭐냐면 여기에 유교적 충의 사상이 결합된 작품들이 많아. 유교적 충의 사상이 결합된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세했을 때는 당연히 임금 밑에서 뭐 벼슬도 하고 녹을 받아보니까 임금에게 뭐 감사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겠지만 자연에 물러나서도 벼슬에서 물러나서도 임금에 감사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어떤 강호가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 자, 강호가도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 있어요. 강호가도의 시작을 알린 작품 보통 그걸 효시라고 하지. 그게 뭐냐면 이 송순의 스승이 쓴 정극인의
봄을 감사하는 노래 상춘곡이에요. 봄을 감사하는 노래 상춘곡. 그래서 상춘곡이랑 면왕정과 비교하는 것도 되게 잘 나와. 상춘곡이랑 면왕정과 비교하는 것도. 가은이가 좀 배웠다라고 하니까 면왕정과 시상전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 혹시 그거 기억하니? 학교에서 막 물어보면 불편해? 그래요. 원래 그냥 잘 물어봐. 선생님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난 편견이 없거든. 자, 어쨌거나 시상전개 배웠던 거 기억나? 많이 강조했을 텐데. 본사가 앞부분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야. 근데 본사 뒷부분이 뭐냐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란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가사라던가 니네가 시조를 배워도 많은 같은 걸 배워 이제는. 많은 뭐냐 얘들아. 한 수로 구성된 단시조가 아니라 뭐예요 얘들아. 같은 제목 안에 두 수 이상 이어진 연시조죠. 이렇게 연시조라던가 가사처럼 분량이 많은 애들은 짜임, 구성, 즉 시상전개를 물어본다는 얘기야. 니네 1학년 때 송민곡 하면서 대화치 아마 100% 시험에 나왔을 거야. 그렇지 않냐? 그치? 3인곡도 본사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야. 알겠어요? 송순의 면왕정도 마찬가지야. 본사 두 번째 부분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인데 7번 잘 봐. 그래서 정극인의 상춘곡이랑 보통 비교할 때 뭘 많이 비교하냐면 계절적 배경 갖고도 많이 비교가 들어가. 자, 봄을 감상하는 노래가 상춘곡이지. 그치? 그럼 상춘곡은 계절적 배경이 뭐로 고정돼 있겠냐? 봄으로 고정돼 있을 거야. 근데 면왕정과는 뭐라는 얘기야? 면왕정 주변에 아름다운 사계절이 다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 뭔지 아시겠어요? 그거 외에도 좀 디테일하게 비교될 것들이 있어. 당연히 근데 시상 전개사는 그렇다라는 얘기야. 자, 세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주민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리고 얘들아 아까 비슷하다 그랬지? 가사는 시조랑 비슷해. 그러니까 시조가 기본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잖아요. 가사 같은 경우도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어떤 3단 구성으로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알겠니? 서사, 본사, 결사.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상전개는 본사와 관련된 경우가 많겠죠. 본사를 둘로 쪼갤 수가 있어. 본사를 1, 본사 2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3단 구성으로 보기도 하고 본사를 둘로 쪼개서 기승전결의 4단짜림으로 보기도 합니다. 본사는 뭐냐면 얘들아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야. 얘네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시상전개와 관련해서 시선의 이동이 있고 공간의 이동도 있어요. 알겠니? 공간의 이동은 화자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즉 공간적 배경이 달라지는 거지. 뭔지 되세요? 근데 시선의 이동은 화자의 위치는 고정된 상태에서 관찰, 바라보는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양상은 보통 두 가지죠. 화자가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멀리 있는 걸 보다가 점점점 가까운 걸로 오는 거. 원경에서 근경. 아니면 가까이 있는 거 보다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 근경에서 원경.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근경에서 원경으로 가까이 있는 거 묘사하다가 멀리 있는 거 묘사하는 어떤 근경에서의 원경으로 시상전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때 니네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시상전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시월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 근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상, 원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상. 알겠어요? 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라면 당연히 공간적 배경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본사 2. 이걸 조금 더 많이 물어봐. 본사 1의 시상전개보다는 본사 2의 시상전개를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그 본사 2의 시상전개는 계절의 변화야. 그러니까 4계절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내가 뭐 3인곡 하면서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우리나라 고전시가를 보면 그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가 되게 많아요. 알겠니? 근데 보통 이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가 뭐냐면 일관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아. 시간은 흐르지만 화자의 어떤 중심 정서 같은 건 안 바뀐다는 얘기지. 자연을 즐기는 마음이라던가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던가. 알겠니? 정서는 일관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이제 어떤 시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면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다 체크할 거야. 자, 네 번째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워낙에 문체가 탁월해요. 그러니까 되게 뭐냐 얘들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단이니까 뭐 정국인도 마찬가지고 송순도 마찬가지고요. 정철은 그냥 올타임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중국에서 보통 시를 제일 잘 썼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두보? 오, 어떻게 안 해? 그치. 3대 시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 두보가 끼기는 해. 근데 두보 말고 2명 더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적벽부로 유명한?
너 혹시 중국어과니? 너 무슨 과야? 아 불어과예요? 하여튼 적벽불안 너가 중국어과야? 너 스페인이냐? 중국? 누구야 그럼? 그래요. 저도 별로 중국 식탁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선생님 별로 중국을 안 좋아해요. 일본도 안 좋아하고요. 근데 원래는 다 그렇잖아요. 원래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 별로 좀 안 좋잖아. 그나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거지. 하여튼 소동파 유명해. 알겠니? 소동파 두부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 있어. 훨씬 유명한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누구야? 이백이라고 모르냐? 이태백? 그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철이야. 그러니까 정철은 우리나라에서 산문이랑 운문 통틀어서 가장 시를 잘 썼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정철이야. 당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여튼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뭐 문체들이 다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이제 고전 시가에서 문체가 좋다라는 건 뭐냐면 순 우리말을 많이 활용하는 거야. 아무래도 양반리다 보니까 뭐가 익숙했겠냐? 한자가 익숙했을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한자を쓰지 않고요. 어떤 우리말의 아름다움, 어떤 우리말의 어떤 절묘한 아름다움을 살린 문장을 많이 구사해. 그리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율격 외에도 아주 유대한 뭐 대구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던가 특정 음운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음절 같은 걸 반복해서 또 유대한 운율감을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자연물을 묘사할 때도 클리셰한 게 없어요. 되게 막 클리셰하게 묘사를 많이 하잖아. 고전시가 보면. 근데 그런 게 없어.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듯하게 뭐 산세 같은 걸 묘사할 때도 뭐 흘러가는 시냇물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역동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도 다채롭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함용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선지 같은 걸로 물어볼 내용이라면 그냥 하나의 개념 갖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새에다가 감정이입해. 그래서 풍류를 만끽하는 그런 화자의 정서를 전했고 노란 꾀꼬리에다가 감정이입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결사 끝부분에 어떤 유명한 고사의 인물들을 언급해. 어떤 고사 속에 거의 어떤 전설적인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아주 강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있을까?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칸이 너무 적다. 그냥 여기다가 짤막하게 적어볼게요. 여기 좀 제한이 있으니까 칠판에. 문학사적 의의입니다. 문학사적 의의. 우리가 면함정가를 강호가도, 뭐 양반들의 전형적인 어떤 문학작품들이 강호가도였겠죠. 이 강호가도를 확립했다 라고 평가를 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정극인의 아까 말씀드린 상충국 진짜 많이 나왔어요. 상충국도 엄청나게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정극인 상충국의 개통을 잇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철의 어떤 그 작품이 가사 작품 유명한 게 많죠. 특히나 유명한 게 삼위국, 송육, 간동면인데 그거 외에 성산별곡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게 또 강호가도거든요. 그 성산별곡에 영향을 주었다. 근데 사실 별로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이런 문학사적 의의 같은 경우는요. 근데 한 선생님이라면 이런 거를 좀 강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굳이 뭐 이런 것들도 프린트로 남겨주셨으니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야. 어쨌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를 준비할 때 학교 선생님이 참고하신 자료를 보려고 노력을 해. 니네 학교 선생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너무 옛날 거 같이 생겼더라고요. 막 폰트도 그렇고 완전 옛날 거잖아. 보긴 봤어요 여러분들? 왜 보지도 않았어 근데 보니까 도대체 내가 못 찾겠는 거야. 이걸 어디서 갖고 왔지?
구글링을 해도 안 나와. 그래서 제 하드도 막 뒤져보고 제 하드도 온갖 자료도 있으니까 결국 찾기는 찾았어요. 근데 거의 무슨 2000년대 초반에 뭔가 폐쇄된 블로그 사이트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전라도 쪽에 어떤 선생님이 운영하던 거였어요. 학습자료 문화 선생님이. 그래서 똥침 국어 교실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름도 되게 옛날 것 같이 그 자료더라고요. 면학경과가. 그거를 조금 이제 편집해갖고 만들었어요. 만음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그거 면학경